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불금이죠. 아마 지금 좀 방송을 들으신 그런 시간은 아마 친구분들과 헤어져서 이제 집에 가시거나 집에 도착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해외 이주, 필리핀 이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 해외 이주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점을 또 많이 갖고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외 이주나 또 필리핀 이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책을 제가 뭐 보고 아니면은 그 제 경험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 경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그 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 이런 거를 제가 다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시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좀 유념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그 해외 이주를 하시면서 은퇴 비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은퇴 비자를 갖고 있으면 참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비자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덥석 은퇴 비자부터 하는 거는 경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드신 분들이 정말 해외로 나오면서도 쉽게 그리고 만만하게 와가지고 행동들을 섣불리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쉽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은퇴 비자를 청구를 해가지고 신청을, 돈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은퇴 비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특별한 특혜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은퇴 비자를 갖고 있으면 무슨 그 나라 무슨 국민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은퇴 비자 갖고 있어도 집 못 삽니다. 은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다 별 볼 일 없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퇴 비자를 갖고 오시면서 공항 들락날락 할 때 편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몇 천만 원을 거기다 넣는 경우는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돈이 수백억이 있어가지고 몇 천만 원 정도는 뭐 이렇게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혼자서 또 해외로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은 없죠. 돈 10만 원에 발발 떨고 100만 원에 발발 떠는 그런 서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일단 현지 답사를 충분히 하십시오.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충분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음담패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은퇴 이민을 오시고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뭐 환갑이 다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은퇴 비자가 2,000에서 2,5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 돈이면은 그 필리핀에서는 그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현지 사정에 능통하다고 하면은 2,500만 원 정도 되면은 웬만한 여자들 집 얻어주고 가게도 차려주고 뭐 충분히 뒤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자금을 그 자신의 그 안전을 담보한다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뭐 선임을 해가지고 은퇴 비자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가 그 사람의 그 해외 생활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살려면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죠, 보호자.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의 남자들이 대부분 난폭합니다. 못 살다 보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여자여야 됩니다. 여자.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하나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어설픈 변호사들 100명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비자 그 자금을 그 은퇴하는 나라 정부에다 맡기느니 차라리 그런 여자한테 그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면은 어차피 은퇴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사신다고 해도 그 혼자서 뭐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또 자기가 나름대로 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상대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생각하지만 그런 생활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또 돈맛푼으로 그렇게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다가는 그 은퇴 자금까지 다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현지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것이 똑똑한 거고 현명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은퇴 비자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충분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혹 한국 사람들끼리는 너 무슨 비자 가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비자를 가지고 그 무슨 서열을 그 만드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것도 못난 겁니다. 사실 그 필리핀 같은 경우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관광 비자만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사업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고발을 당하거나 뭐 잡혀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워낙 밝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관광 비자도 싸게 됩니다. 싸게. 그런데 다 밝은 거죠.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도 사업을 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거지. 돈은 돈 들여드리고 몇 천만 원씩 그 비자에다 꽂아놓고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그리고 돌려달라고 하면 돈 줍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루지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퇴 비자를 빨리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가서 뭐 한 달 살기, 뭐 일주일 살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거를 몇 군데를 다니십시오. 예를 들면은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필리핀이라고 또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살아보면은 웬만한 데는 다 대충은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라.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현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을 보고 만남 어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이어가려고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난 짓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봅시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동창이라든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뭐 중학교 동창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 뭐 동호회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그 사람들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뭐 만남 사이트 이런 데 가서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사람을 만나 보십시오. 저 생판 모르는 사람들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플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필리핀에 가서 뭐 친구인데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된 사람들이 22, 셋 된 애들을 여자친구가 어쩌고 이렇게 운운하는 사람들은 은퇴 생활이 끝난 걸로 저는 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관계를 하면 안 되고 현지에 먼저 오셔가지고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또 이야기를 해서 감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지에 와서 산다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하고는 깊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은 나를 뭘로 보냐? 돈으로만 봅니다. 돈으로. 그리고 기회만 되면은 뜯어가려고 들고. 그러니까 100원짜리면 1000원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지에 와서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을 서칭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못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더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못 사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뭐 다 눈으로 본 거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남자도 나이가 60 다 된 사람인데, 여자애는 이제 18살 먹은 싱글맘입니다. 그러니까 그 60 먹은 노인네가 뭐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못 배우고 교양 없고 그런 여자들한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며칠만 자면 이제 실증 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언니가 따로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언니가 더 섹시해. 그런데 그 언니는 자기 동생의 쉽게 말하면 물줄한 거 뻔히 알면서도 돈 준다 그러니까 같이 잡니다. 남자 입장에서야 이 돈 주나 저 돈 주나 마찬가지니까 언니도 자고 동생도 자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걸 모르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걸 모르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골로 가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동생하고 같이 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몸을 팔아도.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돈 준다면은 뭐 같이도 잡니다. 같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다가는 어느 순간에 내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잔머리를 좀 잘 굴립니까? 점잖지 않게. 그러니까 식모를 뒀다가 일부러 식모를 둡니다. 나가서 여자를 상대하려니까 적어도 10만원, 20만원 팍팍 깨지니까 이껏 머리 쓰는 게 식모도 필요하다. 기왕 필요한 거 식모를 둔다. 그리고 식모하고 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도 식모로 가서 몇 번 자고 애가 졌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하는 거죠. 경찰에다가. 이 새끼 자는데 와가지고 강제로 했다. 자기가 막 꼬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문자를 막 같이 앉아도 옆방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짓은 안 하는데 그 식모 애들이 집에서 보내는 겁니다. 17번. 딱 요런 애들을. 밤에 이제 자게 되면은 옆방에서 문을 잠그고 자는데도 문자를 칩니다. 식모가. 같이 자자, 뭐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순한 사람들은 식모가 자자니까 이거 얼씨구나 하고 잡니다. 그런데 그 식모가 문자를 치는데 그 문자를 받으면서 치는 겁니다. 걔네 엄마나 누나나 오빠가 너 뭐해? 빨리 같이 자지 않고 같이 자자고 그래. 이렇게 막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잤다가는 이제 경찰하고 가는 거죠. 그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모하고 잤다가 목돈으로 물어내는 경우가 많이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한두 번 그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재미가 짭짤하죠.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도 안 지니까. 바람가의 경찰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이주를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 관계를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여자를 만나는 문제도 그런 겁니다. 이 처음에 막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선 젊고 하면은 우선 자고 봅니다. 그런데 술집 애들이 한테 화대를 주고 자는 게 아닌 경우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됐든 간에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물고. 그 돈은 그냥은 절대 안 가죠. 그냥은.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또 그 집, 주변,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 여자하고 자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멀리 합니다. 저 새끼 저거 뭐 더러운 놈이네 저거. 이렇게 멀리 하기 때문에 점점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필리핀 사람들이 우습다 이렇게 봐도 어차피 내가 필리핀에 와서 살기 때문에 내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가질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셔가지고 함부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좋은 여자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먹고 늙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여자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쁜 여자 만나서 신세 망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은 나름대로 나오는 연금이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만 있어도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삽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는 집도 사도 됩니다. 할부집을 사면 됩니다. 왜냐면 뭐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딱 비밀고 한 달에 뭐 한 4,000페소, 5,000페소씩 내거나 뭐 이런 정도만 집대도 충분히 사니까 그런 집을 사서 여자 앞으로 해주고 그런 어떤 자기도 이제 그 혜택을 보거나 그런 길이 많습니다. 그런 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서 목돈을 좀 갖고 계십니다. 목돈이라 봐야 뭐 몇십억 이런 게 아니라 불과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갖고 계시다 해도 필리핀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죠. 저녁 때 예를 들면 시내에 나간다. 술집을 간다. 맥주 같은 거 물론 그 가게에서 사 먹고 그러면 몇십 페소밖에 안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나가도 그 레벨에 따라 틀립니다. 맥주 한 병에 뭐 50페소짜리도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가게에서 사다 파는 거기 때문에 가게보다는 비싸죠. 그렇다고 또 괜찮은 카페 가면은 100페소도 받습니다. 그래봐야 100페소, 120페소입니다. 비싸봐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10만 원 갖고 나갔다. 그럼 지금은 대략 한 5,000페소 주니까 맥주를 50병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가치를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막 해프니까. 그리고 그 혼자 마셔봐야 몇 병이나 먹겠습니까? 그 여자애들도 막 한 병씩 다 사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봐야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런 바에 가면은 이제 그 폐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자기가 그 바에서 몸을 팔았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찾는 손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해서 그 여자들도 30살 넘어가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 안 하고 끝까지 또 몸을 계속 파는 사람도 있는데 손님이 찾아줘야지 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은퇴라서 뭘 하냐? 손님들 상대로 이제 안마를 해주는 겁니다. 안마. 그러니까 손님이 싫다,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바에 가면 이제 앉아서 맥주를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서가지고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주물러주는데 택배 이런 게 아니니까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즐겁게 이제 그런 안마를 받죠. 그러면서 그래봐야 요금도 뭐 정해진 요금이 없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줄 순 없죠. 근데 이제 뭐 50페소도 줬고 100페소도 줬고 뭐 보통 한 200~300페소 달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걔네들도 거기까지 오는 차비를 드리고 그래도 얼마라도 벌어 가야지 애들 뭘 사주니까 그래도 하루에 그렇게 나와서 한 500페소라도 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량을 가지고 좀 그렇다고 막 남들은 300페소 주는데 혼자서 막 1000페소 이렇게 줬다가는 또 바보 되는 거니까
남들 주는 만큼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도 또 많습니다. 그런 여자들 중에서 주물르고 뭐 어쩌다 하다 보면은 또 한때는 다 거기서 잘 나가던 애들이기 때문에 바탕이 있죠. 뭐 그런 애들은 싸죠. 또 데리고 나가서 살려도.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막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막 돈을 쓰다 보면은 어느 날 눈 뜨고 보면은 돈이 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돈, 후진국에 와서 돈 쓸 때는 그래도 그거 따져보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해외 이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해외 나오실 때 은퇴 비자를 한번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나와서는 인간관계를 함부로 갖지 말아라. 인간관계를. 그리고 여러 곳을 짧게 여러 곳을 살아봐라. 한번 예를 들면 오자마자 누가 좋다 그러더라. 집 사라. 접속 사놓으면 그냥 팔지 못합니다.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다 알고 뭐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정도가 될 때까지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자 문제는 신중을 기해라. 첫 단추 잘못 껴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행동을 하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해외로 나오시려고 그러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그런 식으로 부분 나눠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나오셔서 모두 다 행복하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